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화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대한교육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대한교육, 학습봉사, 연구발표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교육공학과 KU 자기추천전형, 한양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부산대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대한교육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 연구원 중에서도 매우 이색적인 것 같은데 대한교육연구원이 되려고 하는 어떤 계기 같은 거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중학교 1학년 때 주입식 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느꼈고 EBS 다큐 프라임을 보면서 대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상당히 뭔가 마인드가 있는 학생 같은데요. 네.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풀어보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성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학생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월등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화상 통화를 통해서 알다시피 또 대한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또 준비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따진다고 하면 전공적합성 쪽에 상당히 이제 심층적으로 많이 또 들어간 학생인데 이제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또 학생부 내신 성적이 아주 또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이 와중에 또 어느 전형을 선택하고 또 어디에 집중할지가 가장 궁금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데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과 고려할 점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지금 강조했듯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능 모의 성적이 월등하잖아요. 그러니까 5, 1등급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고 하면 수시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정시에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이 사전에 이제 전달해 준 내용을 보면 12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때 그래도 최고로 올라간 것 같다. 고3 때 가면 또 이제 실제 또 수능까지 가면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네.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까지 고려해서 또 수시에 대한 집중도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시 비교과 활동도 많이 준비해온 상태여서 그에 따른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현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대학 및 학과에 비추어서 수능 성적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수능 모의 성적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네. 특히 이제 현재 2018 수능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빠지니까 사실상 국수탐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수학하고 국어 성적이 또 우수하기 때문에 정시 수능 성적에 수능 중심 전형에 강점이 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에 비해서 또 비교과 활동을 학생이 준비를 꽤 많이 해왔어요. 1, 2학년 때 활동을 보면. 그래서 비교과 수상 실적 등이 우수해서 특히나 또 교과 성적이 지원 대학에, 상위권 대학에 비추어서는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1학년보다 2학년 때의 성적 상승이 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3순위로는 이제 논술전형도 꼽을 수 있는데요. 학생이 이제 전달해 준 이제 학생부를 좀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글짓기 이런 토론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문과의 경우에서 논술이라는 것이 재심에 대한 이해와 또 이제 논리 구성 또 글을 쓰는 능력이 중요한데 네. 또 현재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우수하다 보니까 논술 전형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수능 최저 통과라는 면은 또 상당히 또 가능할 수 있는 점에서 네. 수시 논술 전형도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 우수해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수능 모의고사 성적, 고2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 영역 100분이죠. 99.18 1등급, 수학 나영 100분이 99.71의 1등급이고요. 영어는 절대평가 성적으로 1등급 받았고요. 한국사 1등급, 사회탐구에서는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 한국지리 100분이 99.16의 1등급, 사회문화 96.7의 1등급이어서
100분위 합계는 296.8, 평균 등급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했을 때는 전에는 이제 수학 나형과 한국지리 사회문화가 2등급이었는데 이게 모두 1등급이 되어서 네. 실제 11월 학평 저희가 판단해드렸습니다. 11월 학평 국수탐 전형으로 했을 때 그 비교 기준인데요. 그 성적이 상위 누적으로 0.24% 나왔으니까 뭐 이 성적대로 간다고 하면 뭐 스카이 대회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9월 학평 때는 이보다 조금 부족해서 상위 누적이 3.67% 나왔는데 요 정도 성적대면 상위권 대학도 지원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최상위권 대학을 어쨌든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성적대라는 점도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적을 봤을 때는 고3 때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 2학기 때 또 3월 달 재학생 중심의 모의고사가 있고 또 6월 달에 또 평가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성적까지 종합적으로 본 상태에서 최종 수시 정시에 대한 전형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석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영어가 지금 모두 1등급이네요. 네. 9월하고 11월이. 그렇다면 이제 영어를 제외하면 국어하고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 하면 전체 문제가 115문제입니다. 이 숫자를 얼마만큼 115개로 다 맞추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동안 이제 수능을 보면 탐구 과목은, 특히 이제 사탐 과목은 만점 아니면 한 개 틀려 1등급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사회문화가 9월 달에 2등급이었는데, 11월 달에 96.72등급, 72%가 그렇게 되어서 조금 불안해요. 따라서 이제 사회문화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9월 달에 2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도 한두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를 줄 것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30번 문제하고 21번 문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수하지 않고 잘 맞는 그런 부분. 따라서 이제 이 학생은 뭐, 내신 성적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자기가 강점이 있는 모의고사가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특히 3월하고 6월에서 성적이 나오면 더욱더 상승을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이상을 갈 수 있다고 좀 보입니다. 네. 뭐 유석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또 과목이 영어잖아요. 네.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영어 과목을 공부할 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학생에게 일단 영어 과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시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하나는 정시에 포커스를 맞췄을 텐데, 일단은 1등급인데도 학생이 질문을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본인이 좀 자신감 없게끔 한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학생이 평균적으로 그 모의고사 영어 1등급을 받았을 적에 원점수가 보통 몇 점 정도 됐었나요? 보통 92점, 이제 90점 뭐 초반대로 받았어요. 살짝 걸려있네요. 네, 불안할 만한 성적이네요. 네. 그렇다면 일단 그 수능 영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통상 학생의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문제는 그 빈칸 문제라든가 아니면 순서 문제 내지는 요지 완성형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학생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비유적 표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좀 학생이 좀 자신감 있게 가져도 되는 부분이 이것도 약간 놀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영어의 수능 영어는 일단은 패러그랩이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러그랩이 하나라는 거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글의 뭉치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글이건 본인이 요구하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꿨을 뿐이지 어쨌건 간에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트라우마에 쌓여가지고 내가 이걸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적어도 한 3문제 정도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3개 다 틀려도 91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비유적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관된 내용을 보는가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만약에 수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대안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추천할 만한 부분은 영화화되어 있는 원서를 한 권 정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어 책을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원서 읽기를 한 번쯤 하고 그다음에 세부 능력에다가 집어넣거나 교과 독서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선택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 화면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학년 4개 학기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 교과 2.5등급, 수학 2.1, 영어 2.7, 사회 2.2, 주요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2.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교과는 이제 4등급 1, 3, 2 정도로 해서 대체로 이제 우수한 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4, 3, 1이라서 가장 상승도가 높습니다. 영어는 4, 2, 2, 3으로 약간 올랐다가 내려간 정도의 성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교과, 이제 전교과 성적은 2.5등급 정도 중상위권에 걸쳐 있고요. 교과 성적은 1학년 때 주요 교과 2.8에서 2학년 때 2.0등급, 거의 1등급 정도 될 정도로 상승도가 높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종원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은 성적 관리도 잘했는데 보니까 비교과 관리도 잘한 것 같아요. 좀 더 분석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일단 보는 눈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어서 네. 발견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수는 했습니다. 근데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또 냉철하게 보게 되면 좀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보고요. 네.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말씀 먼저 전제합니다. 먼저 수상 경력을 보면요. 다독후 활동에서는 독후감, 책을 많이 읽는 게 다독인데 다독후 활동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과학신문 만들기 대회 최우수상, 환경 UCC 대회 최우수상, 학업 성적 우수상도 여러 과목에도 받았습니다. 수리탐구 발표대 우수상 등에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학업 또는 종군적합성 등 포함해서 전체에서 1, 2학년인데 29개 정도 수상을 했으니까 꽤 많은 정도의 수상도 했고 또 수상의 질적인 측면도 좋았습니다. 네. 3등 정도로 수상한 것도 있지만 네. 최우수상은 1등이잖아요. 네. 1등으로 수상한 상도 꽤 많아서 상당히 질적인 부분에서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율활동 측면에서는 2학년 2학기 학습부반장을 통해서 학급의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 및 나눔 형식을 실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또 돋보여서 400시간 프로젝트 등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좀 돋보이는 측면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요. 1학년 때 영어 심화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2학년 때 역시 영어 심화 동아리 또는 1학년 때 세계 문제인식 동아리 또 R&D 독서 토론, 모의 유엔 등을 해서 동아리 활동이 전공적 합성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또 돋보이는 측면의 내용도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 학습, 토론 연습 등에서 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지역 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부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했다는 측면도 상당히 돋보였고요. 독서활동은 이제 수상 경력에서 나타나듯이 1학년, 2학년 주 단위로 거의 책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독서활동이 있었고 또 교과별 독서 발표대회에서 수상 등의 경력이 보여서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로활동 측면에서는 이제 현장 체험학습, 사랑의 손편지 쓰기, 진로 멘토링 등에서 학교 진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나 자신만의 진로 설계 활동 등에서 약간 부족한 면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학생은 1지망으로는 건국대 교육공학과, 2지망으로 한양대 교육학과, 3지망으로 부산대 교육학과를 희망했는데요. 저희는 이 학생의 순서, 대학 순서는 아니겠죠. 이제 네. 보통, 근데 일단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2지망으로 선택했던 한양대 교육학과가 좀 더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양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한양대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네. 교과 성적을 일단 미반영한 상태에서 좀 비교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학생한테 가장 적합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네. 자, 화면 통해서 자세한 선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7명이고요. 2013년도 경쟁률은 31대 1이었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경쟁력이 되게 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안 냅니다. 그냥 학생부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과정만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경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전형 방법은요. 학생부 종합평가 100인데요. 학생부 교과가 미반영된 상태에서
적성 50%인데 그중 학업 역량,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 활동 평가를 학생 비교과 활동에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창체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앞에서 평가해도 비교과 활동의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 잠재력에서 50%인데 타인과 소통, 협력, 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체제는 없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비교과 수학 실적 등 상당히 우세하고 창체 활동, 과목 세부 특령 및 특기사항 등도 종합외고 등 우수한 편으로서 현재 지원하게 되면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적정 지원이란 말은 감히 쓰기가 어렵고요. 네. 소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또 건국대와 부산대도 희망을 했었잖아요. 예. 그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살펴주실까요? 예, 학생이 희망한 대학인 건국대 교육과학과 개유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해서 화면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11명이고요. 경쟁률은 2017학년도 29.33대 1입니다.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서류 60에 면접 40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이제 주 학생부의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시면 되고요. 면접 평가는 이제 제출 서류 기초한 개별 면접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형의 특성은 뭐냐면 대표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예전으로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교과성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수상 실적 등도 많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면접에 대한 비중도 상대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건대 KU 자기 추천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보통 이 전형 쓴 학생들이 또 상위권 또 경쟁대학의 전형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가 되면 추가 합격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전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요. 2016학년도 수시학교제 표본 조사한 결과로 보면 교과 성적 평균 3.1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 성적 등이 학생들이 양호해서 현재 2.9등급을 받고 있으니까 네. 전체로 소신 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산대도 살펴주실까요? 네, 부산대 이제 교육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겠습니다. 모집 인원 이제 인원 작습니다. 2명 정도. 네. 학생이 이제 그 지역 인근에 이제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도 고려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 경쟁률은 9.5대 1이고요. 서류평가 100%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영탐 2개 등급과 5위 내고 한국사 4등급이 돼야 됩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아마 그 대학들 선호도로 보면 뭐 건대, 부산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가 높다고 하긴 하겠지만 학생들 선호도로 네. 보면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량은 비슷한 조건에서 이제 판단해 봐도 어떤 상향 지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었고요. 이번에는 선생님의 추천 대학 짚어주실까요?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도 논술 전형도 이제 썼는데 제가 1차적으로는 고대 일반 전형을 추천 전형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학생이 사실 이제 고3 때 수능 모의고사 성적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성적대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앞에서 열거한 대학 및 전형에 대해서 수시에 이렇게 모두 건다, 올인한다 그러나요? 네.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학생 수능 성적이라는 곳이 또 모의고사 성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그래도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그 기준이든지 그보다 높은 전형을 따지는 것이 보통 수시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학교를 일단 1차적으로 뽑아왔습니다. 고대 교육학과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올해는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16명이고요. 올해는 신설하는 전형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논술 전형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요. 1단계는 서류평가 100을 5배수를 뽑고요. 5배수니까 선발 인원이 꽤 많은 편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전형하는데 서류평가는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을 따지는데 4개 영역 등급가 6이 됩니다. 평균 1.5등급이니까 영어가 절대평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영어를 1등급 만다 쳐도 국수탐 모두 등급과 5과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신설한 전형으로서 수능 최저 통과 가능하다는 것이 1차적으로 학생한테 좋은 측면이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성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요. 네. 교과성이 다소 부족하나 비교과 수상 실적, 창의적 체험 활동, 종합 의견 등이 우수한 편으로서 해당 대학의 전형에 지원했을 때 소신 지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학생에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조언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충분히 학생 훌륭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영어라든가 수학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모의고사 4점짜리 하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컷선 위에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여유를 좀 가지고 1년을 좀 지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장점이 많은 학생인데 앞으로 고3 생활도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고3이 될 우리 학생들이 진학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성환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전공을 희망하는 고이 학생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를 희망하는 고이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유석용 선생님, 오중훈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3교시 상담을 했던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날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뒷일을 부탁받았기 때문이죠.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